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1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한 0.5%, 나스닥은 2.5% 정도 하락한 비슷입니다. 시장의 하락 이유는 금리 인상 우려,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좀 보면 요 근래 제롬 파월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인준 청문회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레이얼 브레이드너라 그래서 연준 의장 경합을 했던 사람이 이번에 부의장으로 지명됐거든요. 그가 이제 인준 청문회를 했어요. 상원 은행 위원회에서 인준 청문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3월 테이퍼링 을 종료하자마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시사를 했고요. 연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저께 제가 아마 윌리엄 더들리, 리치먼드 연은 총재인 토마스 바킨 이런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3회 이상 4회 5회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최대 비둘기인 찰스 에반스도 발언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3회 이상 금리 인상을 언급했고요. 패트릭 하코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3회에서 4회 이상 금리 인상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단 한 80% 정도 가능성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파와 비둘기파가 동시다발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가 나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상 부합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사실 어저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은 것 같다.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말도 있어요. 참 황당하긴 한데 정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봐야 되겠죠. 왜냐면 사실은 12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유가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유가가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0.2%씩 계속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유가의 동향을 봐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다시 80불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물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도 약간 낮았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보면 안 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계속 해석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 나온 시장의 이슈를 보면 결국 연준 내부에 비둘기든 매파든 인플레이션 우려를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금리 인상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잡으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잡히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상 한데도 인플레이션이 오를 거냐 정치할 거냐 이거를 이제 확인하겠죠. 만약에 금리 인상 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리 인상 폭이 커질 거다. 그러니까 결국 3회 4회인데 실제로 올리는 거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 폭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염려해야 돼요. 그 부분은 생각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QT도 진행이 빨라질 수 있다. 저는 연준의 리서브시는 잘 믿질 않는데 이번에는 비둘기 매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하는 것은 제가 미국 시장 본 이래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항상 어떤 악재가 있으면 몇 명은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몇 명은 반대를 하거나 비스무리하게 반대하거나 이런 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동시다발적으로 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얘기하는 거 보면 연준이 지금 급한 상황이 된 거 아니냐. 그럼 1월 FOMC 회의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좀 보면요. 미국 시장을 보면 나스닥 2.5%, 다우가
0.5% 정도, 4, 9% 빠졌네요. 그렇죠? 다우를 좀 보니, 나스닥 다우를 보면요, 21선, 요 61선까지 두 번 지지력을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올라와서 21선 위로 올랐다가 다시 21선 위에 십제도 생겼다고 21선 다시 깨트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스닥 종합 보시면,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121선, 121선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가 올라왔다. 그쵸? 여기 좀 더 넓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121선이거든요. 121선이죠. 여기 121선. 여기도 121선. 그런데 202선까지 갔다가 올라와서 다시 121선 회귀하는 모습이지만 202선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202선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평선으로 다 우하향 중에 있습니다. 이평선상으로 다 우하향에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반등이 있어도 이평선 돌기 전까지는 결국 다시 하락으로 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나는 시그널로 보시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200일선을 깨지는 않았지만 120일선을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120선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 한국은행 금통이 있습니다. 금리가 1.25가 되냐 1%로 되느냐 이 싸움인데요. 어저께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이번에 금리 정상화 목표를 3에서 4%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3에서 4%. 저는 한 2.5에서 3 정도 예상했는데 3에서 4%.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의 4 이상, 4.5 이상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0.25는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금통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세 번째 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연한 긴축 기조로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한국은행은 또 금리 인상하고 그러겠죠. 아직도 금리는 완화적 분위기일 거다. 사실 완화적인 게 의미가 없죠. 심리적으로 이제 긴축으로 가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금통의 영향력이 상당히 시장에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코스피가 기관이 어제 매수를 했었다가 하루 만에 매도로 돌변을 했어요. 기관의 모습을 좀 볼 건데요. 기관을 보시면 그 코스피에서 6천억을 매수했다가 하루 만에 3천억을 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만기 전날이고 어저께 만기였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관의 매수는 추세냐 아니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추세라기보다는 만기 목적을 두고 왔다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금통위가 금리 인상하고도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면 추세적인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보통 4일에서 5거래일 정도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만약에 오늘 기관이 또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 6천억은 결국 만기를 겨냥한 매수세였고 추세는 여전히 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외국인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삼성전자를 샀어요. 여기 지금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도가 삼성전자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삼성전자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요 며칠 동안 삼성전자가 이틀 정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출혈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기관 매도 외국인 매수 쪽으로 왔었지만 이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매도할 수도 있고 개인만 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확인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벌써 한 주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